잘됐던 방법을 버리면 인생이 바뀐다. 기뻐서 하고 있는가, 아까워서 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아까워서 하고 있는 것부터 놓으면 된다. 때로는 당신이 아깝다고 반응하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중요해도 좋다. 베프가 될 수 없다고 꼭 남이 될 필요는 없다. 무성의한 짓거리면은 칼 같은 거절로 답하라. 나는 많은 경영자를 접하면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바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쓸모없는 조언을 한기로 흘릴 줄 안다는 점이다. 성공한 사람들이나 행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직접 고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흘려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이야기를 흘려야 할까? 만약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의 의견은 거의 무시해도 좋다. 생판 남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동업자일 수도 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오지랖을 부리며 조언하거나 돈도 쓰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런 이야기까지 곧대로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당신에게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에 맞춰봤자 그 사람이 고객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럴 시간에 이미 당신을 평가해줬거나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사람은 생각이나 취향도 다를 뿐더러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하는 말도 바뀐다. 남의 의견을 들으면 무심코 휘둘리기 마련이다. 이런 게 사실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부탁하지도 않은 쓸모없는 조언에는 귀를 닫는 것이 중요하다. 똑소리 나는 내다버리기 스킬. 돈이나 일,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관찰한 결과 나는 그들이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제 잘됐던 방법이라고 해서 내일도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다음의 4가지 사이클이 몸에 배어있다. 제대로 버리기, 원하는 것 찾기, 자신의 매력 키우기, 주저없이 받아들이기. 운은 철저하게 기분에 좌우된다. 즐거움으로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는 일, 자꾸 웃음이 나면서 절로 하게 되는 일, 어느 분야든 자신의 인생에서 신난다는 느낌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일이 관건이다. 따라서 자신이 아끼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낄 수 있는 일을 찾아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가장 행복한 도전이며 성공의 비결인 셈이다. 자신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와 비슷한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존재만으로도 신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중요한 순간에 100% 힘을 발휘해준다. 그것은 의욕을 이끌어주는 방아쇠가 되어 축 처져 있을 때 활기를 불어넣어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귀중한 존재다. 운은 기분에 좌우된다고들 한다. 말 그대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좋은 쪽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생이 좋고 나쁨은 오로지 동심이 결정한다. 아기는 웃을 때나 울 때나 온 힘을 다한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친다거나 미움을 받는다거나 기쁨을 준다거나 하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하지 않는다. 울고 웃고 자고 움직이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행동한다.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하고 신이 나서 웃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까지 행복해진다. 우리 모두 신이 나서 들썩이던 아기 시절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그랬을까? 남들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인생은 어른이 된다고 몸이 건조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마음을 억지로 누를 필요도 없으며 세상의 정의를 자신에게 끼워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일일이 다 따지고 있으면
당신의 인생은 눈 깜짝할 새에 무미건조해진다. 당신을 이루는 대부분은 당신 안에 있는 동심에서 비롯된다. 무슨 일이든 흥미진진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의 마음으로 움직일 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끝까지 달성할 수 있다. 아이처럼 즐기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매력을 느끼고 자연스레 미소를 지을 것이다. 자신을 억누르지 말자. 폼 잡지 말고 즐기자. 어른인 척 말고 방방 뛰자. 하기 싫은 일에는 힘을 쏟아붓지 않는다. 하지만 겁나는 일에는 살짝 용기를 내어본다. 당신의 인생은 짧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며 낭비할 시간은 없다. 타인이 도출한 결과를 따라 사는 늪에 빠지지 마라. 타인의 시끌벅적한 의견들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파묻지 마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본능에 따라 사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것. 그것 말고는 뒷전에 두어라. 바를수록 채워지는 행복 유입의 룰. 당신이 있는 힘껏 세상을 받아들이고 활약하면 당신을 좋아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을 비판하거나 비웃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이때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만족시키려고 하면 대부분 자신의 본성을 잃는다.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일수록 자기 세계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열린 감각으로 세상을 산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행복은 슬며시 곁을 내준다. 기억하라. 개인과 세계 모두를 가질 순 없다. 어떨 때는 나답게 살고 싶은 용기가 인생의 마법을 부른다. 반드시 되고 싶은 대로 되어라. 인생이란 나 자신과 환경이 같이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만약 내가 브라질에서 태어났고 자랐다면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지금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테고 지금의 나와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신나게 삼바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바라는 나란 개인과 환경이 완성한다는 뜻이다. 즉, 기존의 나를 버리고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때 마법 같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말도 된다. 이제 인생에 무엇을 버리고 담을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렸다. 그 일이 가능한 시대에 가능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되고 싶은 대로 되어라. 처음부터 닭장 안에서 자란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처럼 주어진 환경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무런 의심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닭들이 바깥 세상을 뛰어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닭장이라는 당연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닭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나 기회가 펼쳐졌을 때 닭장 바깥의 풍경이 눈에 밟히기 시작한다. 닭장 안에 있는 것을 당연시하는 당신은 닭장 바깥으로 나가기가 두렵다. 하지만 바깥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과연 잠자코 있을 수 있을까? 닭들과는 달리 당신이 들어가 있는 닭장 문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다. 따라서 몸이 근질근질해지면 자신의 발로 언제든 나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이 바라는 상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과 접하는 것이다. 당신이 해본 적도 없는 일을 당연하게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자.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지 않는 사람, 적은 노동시간 동안 떼돈을 버는 사람, 왠지 모르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것들을 접해보길 추천한다. 자신이 원하는 상태나 결과가 당연한 환경에 있으면 자신도 점점 그 상태를 당연시 여기게 된다. 당신 마음에 자리 잡은 당연한 것들은 당신이 태어난 집이나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자라난 것들이다. 어른이 된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을 부숴줄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닭장을 떠나 드넓은 벌판으로 가면 된다. 당신이 새로이 만날 무언가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시에라 다카시 저자의 잘됐던 방법부터 버려라.
라는 책이었어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놓아라. 왜냐면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데 시간을 투자했거나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놓고 싶지가 않은,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물건도 그렇잖아요. 내가 매일 입는 옷, 내가 아주 자주 쓰는 물건, 그런 거는 처분할 생각조차 안 하고 당연히 맨날 쓰는 건데 정리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히 쓰는 거니까. 근데 물건을 안 쓰고 뭔가 한 구석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팔기도 애매하고 누굴 주자니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또 가격이 아주 저렴해서 마음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계륵이 닭의 갈비라는 뜻이래요. 크게 뭐 쓸데는 없지만 버리긴 아까운 상황 물건을 나타내는, 그런 물건을 정리하고 나면 사실 와, 이걸 왜 가지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원하잖아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내가 붙잡고 있는 일들이든 아닌 건 사실 시간이 지나도 그게 맞는 게 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해본 적도 없는 일을 당연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 맞아요.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다닌다기보다 다녀왔던, 배낭여행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 사실 그냥 그분이 너무 재미없게 다녀온 거고,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한 거고, 그분이 운이 안 좋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배낭여행 자체가 무슨 나쁜 게 있을까요? 굳이 너무 위험한 곳으로 막 나라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 외로움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 친구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분명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겠지만 꼭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를 굳이 막 들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나쁘게 얘기하는 건 좀 슬프지만 그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걸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망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조언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스스로 사실 잘 알잖아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 어쩌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뭔가를 시작할 때 굳이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건 비추천하는 편이에요. 하는 것 같아요. 열린 감각으로 세상을 산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뭔가 좀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정말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었던 그런 두근거림 같기도 하고, 어쩌면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느낌? 규제 같은 것도 좀 많이 완화되고 있어서 여행 같은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좀 인생을 재밌고 신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책이었어요. 쓸데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쓸데없는 인맥을 정리하고 그 남은 에너지로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일들에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자의 말처럼 나답게 살고 싶은 용기가 인생의 마법을 부른다고 저도 믿어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